사장님들이 아우성을 친다. 언제까지 버틸까? 절규의 목소리를 나타낸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 실물 경제에서는요, 완전한 사실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악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가 이제는요, 곡소리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양새예요. 그만큼 장사할 수 있는 상황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버틸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장님들 지금 천지입니다. 왜냐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뭐 이것은 그래도 그동안 참고 참아서 버티고 버텨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금리, 이자 폭탄 이것은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9월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금리가 4.87이거든요. 그러니까 5%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3.0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지금 1.82%가 올라갔네요. 2% 가까이가 올라간 거죠.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다가 체감 자금 조달 금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2.9%였던 것이 현재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나마도 자금 조달이 되면 다행인데 자금 조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인천의 한 주물업체 사장은요, 금리가 치솟으니까 사실상 대책이 없다. 이제 대출받은 금액이 70억 원이나 되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3.5%에 버틸 수가 있었지만 이제 6%까지 높아졌으니까 회사를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다는 거고요. 서울에 있는 용접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장 운영 자금이나 또 공장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30억 정도 제출을 받았는데 이게 2%에서 4.5%까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 달에 1,200만 원을 내면서 버티겠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사장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한다.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이런 얘기죠. 대구에 있는 섬유업체 사장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하게. 작년 이맘때는 그나마 월 이자가 2,200만 원 정도 돼서 버텼는데 지금은 3천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버티겠느냐 이거예요. 못 버틴다. 언제까지 버틸겠느냐. 한 달, 두 달, 석 달 더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까지 아직 절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은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대출 중에 금리가 5% 이상 대출 비율이 지난해 9월에 3.1%에서 올해 9월에 40.6%까지 올라갔어요. 40.6%. 그러면 10개 중소기업 중에 4개는요 5% 이상의 금리를 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죠. 버티기가. 이대로 가면 꼬꾸라진다 하는 이야기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대출금리가 저렇게 되는데도 대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채, 채권시장에 나가보려고 해도 채권시장에서는요. 중소기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채권 금리도 지금 5.427%인데 이것도 대기업, 그것도 아주 튼실한 대기업, 뭐 삼성 정도 되는 그런 기업만 이 회사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아요. SK만 하더라도 지금 혜택을 못 받거든요. 물론 삼성은 회사채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뭐 돈이 있는데 회사채 발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진짜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기업보험 시장에서조차 금리가 5.3%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여기에도 말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CP시장 여기에다가 진입하는 바람에 뭐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은요. 여기서 돈을 어떻게 하든 회수할 수가 없어요.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여러분 결국 정부가 담보를 해주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정권 PCBO를 발행을 하는데 여러분 금리 한번 보세요. 금리 보세요. STS입니다. STS. 이거 보시면 이게 6억 7천만 원을 발행을 하는데 금리가 여러분 9.367%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마찬가지죠. 6억 9천만 원을 조달을 하는데 8.207%입니다. PK텍 시스템도 8.747로 했고요. 넥스타 테크놀로지도 9.103%입니다. 건강유리는 9.263%입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9%, 8%, 10% 이것도 말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게다가 여러분 중소기업이 대출금리를 8%, 9%, 10%로 받아서 버틸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되는 중소기업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9%로 이렇게 받으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지금 말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금의 숨통이 터져야 되는데 터질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게다가 뭐 정부의 돈이라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무진장 계속 뿌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 중소기업들은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의 대출이 9월 기준으로 보면요. 948조 2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는 말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실물경제에 아주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소기업 대출금액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948조 2천억 원은 이거 감당하기 어렵겠지요. 제가 봐도 이거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590조 2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35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몰이에 중소기업들이 여지없이 당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중소기업들은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왜냐하면요. 이대로 가면 줄줄이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작년 9월까지 대비 올해 보면 말입니다. 이 법인 파산 건수가 무려 말입니다. 64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674건이었거든요. 올해 738건이니까 64건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줄폐업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기업들의 상황은 진짜 좋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그만큼 현장은 절박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참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 이게 지금 실물경제의 최첨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절규입니다. 참 답답한 현실에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조차도 힘드네요.